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분에 맞추어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제 시간 안에 문제가 잘 풀리던가요? 아마도 시간에 맞추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아직 적응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선생님이 문제지와 함께 정답을 이 학습터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국어 게시판에 반드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페이지 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선택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은 나를 바탕으로 만든 별바라기 블로그이다. 작성 방법을 고려할 때 댓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래 블로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천체 연구 자율 동아리 별바라기로 오세요. 지원 기간 3월 7일부터 14일. 지원 방법,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성 방법, 자율 동아리 지원 동기나 활동 각오를 적어주세요.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해주세요. 자, 작성 방법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를 지원하는 동기, 그리고 활동 각오를 적어주세요. 지원 동기나 활동 각오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해주세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풀이를 하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이런 조건이 굉장히 많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비유를 배웠죠. 어떤 원래의 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비유의 방식이 잘 표현된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미리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줄 별바라기.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성 방법의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만 지원 동기, 활동 각오는 나오지만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어디서 비유의 방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하사랑, 우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우물입니다. 우주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별바라기에 지원합니다. 우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우물이다. 이 부분에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우주를 신비한 우물, 우주를 우물에 비유했죠. 그래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 A를 보조관념 B로 표현했다. A는 B이다.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 되는 것이죠. 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개밥바라기 별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는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별바라기에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기는 별밤지기가 될게요. 활동 각오 당연히 나오고 비유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별자리는 보석처럼 아름답다. 뭐뭐처럼은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사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초록밤, 불꽃놀이 같이 화려한 밤하늘의 별자리, 별바라기에서 별자리를 관측하며 천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에 다가서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법은 어디 사용됐을까요? 불꽃놀이 같이 화려한 밤하늘의 별자리. 밤하늘의 별자리를 불꽃놀이에 비유했죠. 개밥바라기 별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이 마찬가지로 직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걸 직유법이라고 하죠. 어린 왕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은 우주입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을 별바라기와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어떤 비유가 사용되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은 우주입니다. 자,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념은 우주죠. 이게 원관념입니다. 원관념을 어디다가 비유합니까? 미술관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위치는 순서는 바뀌었지만 A는 B이다 라는,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라는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한 표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는 하지 않겠고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에서 10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작문, 쓰기 문제입니다. 그 통일성과 관련한 문제, 쓰기 할 때 동일성, 그리고 고쳐쓰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면 좋은지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는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이고 나는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초고는 처음 쓰는 글이죠. 그래서 초고 작성을 쓰기 위한 메모가 가입니다. 가, 작문 가제.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1인 방송에 대해 조사하여 교지에 기고할 글을 써보자. 우리도 교지에 기고할 글을 써보았죠. 학생이 떠올린 생각 A, B, C, D, E로 나와 있습니다. 1인 방송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해야겠어. 두 번째,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세 번째,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야겠어. 네 번째,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해야겠어. 다섯 번째,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인 방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무리해야겠어. 자, 지금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5가지죠.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초고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초고에 그대로 순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 문단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까?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순서대로 A가 1문단, B가 2, C 3, D 4, E 5문단으로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초고. 개인이 제작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제시하는 방송을 1인 방송이라고 한다. 뭐가 나오죠? 1인 방송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 1인 방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방송,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 게임을 소개하는 방송 등의 1인 방송을 즐겨 찾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1인 방송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A, 1인 방송의 개념과 현황이 그대로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는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된 이유가 나옵니다.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쭉 밑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1인 방송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인 방송 진행자가 청소년의 장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확산되는 이유와 1인 방송 진행자가 청소년의 진로, 장래 희망으로 급부상한다는 내용은 통일성이 있나요? 니은 부분은 이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니은은 이 문단 안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고성능, 여기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해서 연결되는 거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고성능 스마트 기기 카메라와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의 보편화로 누구나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래서 확산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에 보면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1인 방송을 보며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은 1인 방송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진로나 취미생활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김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댓글을 달거나 채팅을 통해 진행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방송에 참여하는 색다른 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이고. 여기 이어주는 말, 접속조사가 뭔가 어색하네요.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어색함을 느꼈나요? 그래서는 앞에 말이 뒤에 내용의 어떤 원인이 될 때나 쓰는 접속부사죠. 근데 이 앞뒤의 내용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선 청소년들은 하면서 청소년들이 1인 방송을 보면서 어떤 이제 긍정적 효과를 얻는지가 나오고, 그래서 뒤에도 또한 청소년들이 1인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는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앞뒤 문장이 전부 1인 방송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뭐 또한 이런 것으로 고쳐야 되겠죠. 또는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절한 접속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본 부정적 영향이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최근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속어등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을 하거나 선정적, 폭력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이 모방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질 경우 언어 생활이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노출되어질 경우 할 때 노출되어질 경우는 과도하게 비동이 사용되었네요. 이러한 방송이 지속적으로 그냥 노출될 경우 하면 되겠죠. 그냥 노출될 경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노출되다 하면서 되라는 비동 표현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어지다라는 비동 표현을 또 사용했네요. 이걸 합치면 노출되어지다죠. 두 번 비동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노출될 경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인 방송 진행자가 사용하는 막말과 비속어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1인 방송에서 본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문단에는 1인 방송의 그 부정적인 영향 그대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 5문단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를 보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인 방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라 그랬어요. 규제의 필요성.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위해 끼치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라고 메모에 되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내용을 방송하는 1인 방송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1인 방송의 콘텐츠를 선별하여 시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규제와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1인 방송을 대하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태도에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고 정리를 해본다면 1인 방송을 대하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태도.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글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에 이제 이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 규제의 필요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먼저 한번 볼게요. 고쳐쓰기 문제인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까 니은은, 니은이 보자. 1인 방송이 청소년 사회에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확산과 관련 없고, 청소년 장래희망으로 급부상한다라는 내용, 동일성에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랬죠. 4문단의 마지막 문장 뒤로 옮긴다. 4문단은 부정적 영향이죠. 부정적 영향 뒤에다가 1인 방송 진행자가 청소년의 장래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것 또한 동일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이 되겠고, 나머지 4개는 다 적절합니다. 좀 전에 우리 리을 미음은 살펴봤죠. 접속 표현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래서가 아니라 또한으로 고치고, 노출되어지를 같은 경우는 피동이 중복되었으므로 노출될로 고친다라는 거예요. 기역과 디귿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피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피동사동이라는 내용이, 사동이 지난번 2020년 학년도 학력평가에 나왔었죠. 피동인가 사동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피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적어놨는데, 주어가 경찰이죠. 이렇게 주어가 어떤 자신의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경찰이 자신의 힘으로 도둑을 잡았죠. 제 힘으로 어떤 동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주어가 남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를 비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데 우리 도둑이를 주어로 한번 내볼까요? 도둑이 주어가 되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죠? 경찰에게 잡혔다가 되죠. 잡혔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과는 다르게 이 주어 도둑이 남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죠.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의 입장에서 당한 거죠. 그래서 당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하는 거 능동 표현이라 하고, 이 주어가 남한테 당하는 거, 남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걸 비동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피동 접사. 접사인데 어근의 뒤에 붙기 때문에 접미사라고 합니다.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있고, 이 히리기를 붙여서 피동의 의미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2번째로는 피동의 어떤 뜻을 나타내주는 어미, 어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문장,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를 분석을 해본다면, 위로 올라가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잡히었다죠. 그래서 여기서 히가 보이네요. 여기 2번째에 있는 비동접사 히가 붙어서 비동 표현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를 사용한 경우는 좀 전에 예로 봤으니까 나머지 전미사 이, 리, 기와 그리고 어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지다라고 그냥 적으면 되겠네요. 어지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이것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은 거죠. 그것은 능동이지만 나뭇가지의 입장에서는 꺾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동이죠. 꺾이었다. 이것이 꺾였다가 된 거죠. 이가 사용되었네요. 이. 은성이가 벌레에 물렸다. 벌레가 은성이를 물었지만 은성이 입장에서는 당한 것이죠. 이것 또한 비동입니다.
물렸다는 물리었다. 여기서 리라는 비동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피동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닭이 개에게 쫓겼다. 쫓기었다. 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기었다 할 때 이 기가 바로 비동 표현을 만들고 있는 비동 전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피동의 어미 어지다 한번 보겠습니다. 피자가 4등분으로 나누어지다. 피자의 입장에서는 4등분으로 나눔을 당한 것이죠. 원래 능동이었다면 뭐 내가 또는 철수가 피자를 4등분으로 나눴다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될 건데 피자의 입장에서는 4등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울 거니까. 이 피동을 만드는 경우가 첫 번째 피동 전미사, 두 번째 피동의 어미, 세 번째 하나 또 있습니다. 되다 또는 개되다. 이것 또한 피동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것이 답니다. 피동 표현을 만드는 첫 번째,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이는 경우. 두 번째,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을 만드는 경우. 세 번째, 되다 또는 개되다를 붙여서 피동을 만드는 경우. 되다와 개되다의 예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밑에 자리가 없어서 이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되다가 사용되는 비동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은 저것과 관련된다. 뭐 관련된다 할 때 되다가 들어가죠. 이런 경우를 말하면 또 뭐 형성되다.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뭐 형성하다 대신에 형성되다, 뭐 적용되다 이런 것들 되다가 붙는 경우. 그리고 개되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다. 이런 경우에 개되다가 붙죠. 원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다인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다라는 거는 어떤 일을 주체에 의해서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오늘은 10번의 고쳐쓰기를 하면서 문법 부분, 특히 피동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11번 문제부터 9번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 문법 문제 쭉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